이번 시간에 우리 자율주행차의 등장 본문 두 번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두 번째 82페이지에서요. 83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내용은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본문 내용을 잘 요약을 해놨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본문의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 민재와 마음이가 읽어가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거지? 그 문제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본문 두 번째 부분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시 여러분 책을 펼치고요.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해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1908년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 있다.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진다.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사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간다.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간다.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자, 그럼 보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82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자,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자, 소제목이 나왔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8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자, 그래서 헨리 포드란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요. 자, 헨리 포드란 사람은 바로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즉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의 창설자이신 분이고요. 조립 라인 방식에 의해서 양산 체제인 포드 시스템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면 당연히 조립 라인에 이래서 라인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립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다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에서 포드에서 여기 나왔다. 근대적인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해서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고 그래서 자동차 시대를 개척한 사람. 이게 의의예요, 이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양산 자동차 T형 포드의 제작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어쩌면 이제 계층 차이가 있어서 좀 잘 사는 사람 위주로만 돌아갔던 그 자동차가 이제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으로 자동차가 누구나 탈 수 있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사람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였다. 20세기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책에서 방금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약간 감이 오죠. 여기 뭐가 칠해져 있습니까? 형광펜이 칠해져 있죠. 그러면 바로 뭐겠지? 민주와 마음이가 겪었던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는 거겠죠. 밑으로 다 내려가시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모델 T네. 이게 이제 대중화 되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근데 이거 좀 멋있다. 나 이거 타고 싶다. 그죠? 좀 약간 느낌 있는데? 그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뭐였냐. 자, 로봇과 땡땡땡 것이다. 그러니까 형광펜 칠해진 그 부분의 의미를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또 설명을 해주죠. 앞문장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해결은 바로 뭐냐. 아, 그렇구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앞문장과 관련 지어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앞문장이 이거였죠. 모델 T라는 대중적인 자동차가 등장해서 20세기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모델 T라는 자동차가 대중화되었다는 게 바로 20세기 사회의 가장 큰 변화였다라는 거였죠. 이게 앞문장에 나왔죠. 자, 그러면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요거를 보시면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딱 21세기, 여기는 20세기였잖아. 21세기에는 자동차가 진화될 것이고 지난 세기, 즉 20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21세기의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 즉 자율주행차가 시대가 되는 21세기의 변화도 바로 20세기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던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된 21세기도 역시 가장 큰 변화가 되겠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런 거죠. 그래,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21세기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거야 라는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문장과 관련지어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뭐냐? 자율주행차의 변화가 되겠죠? 21세기 사회의 큰 변화는 바로 무엇이다? 자율주행차의 변화일 것이다. 20세기는 뭐였다? 바로 자동차가 대중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자,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탁월한 안정성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게 되면 돈이 좀 절감이 되겠죠. 자, 그런 거에 의해서 어쨌든 자율주행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정성과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율주행차 당연히 대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고령의 운전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 많으시죠. 그런데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더욱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것인지, 자, 여기 초록색부터 여기 초록색까지가 바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엄청 쉽습니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노인이, 선생님이네요. 그죠? 그죠?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네. 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눈이 잘 안 보이죠. 눈이 침침해, 손이 떨려요. 그렇죠? 운전하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요, 자율주행차만 있다면 바로 어떻게 버튼만 뻥 눌러가지고 병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상점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장애인이나 어린아이인 경우에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 내가 장애인이어도 내가 어린아이여도 버튼만 띵 누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콜택시처럼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보통은 부모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운전을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연령이나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신체의 제약,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관계없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운전면허 따려면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으니까. 왜? 자율주행차를 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하려면 제약이 컸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이제 운전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먼 데는 또 가야 되고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차가 아주 큰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가 불러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득이 있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자, 궁극적으로 현재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그렇구나.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통 이제 주행하는 것보다는 차고에 놓아두는 시간이 긴 거예요. 전체 시간의 90%를 차고에 있으면 거의 안 타는 거 아니냐? 그렇지. 거의 안 타는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8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8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차고에서 잠자는 비율이 더 높고, 그러니까 낭비지, 그쵸? 자, 그리고 뭐 타지도 않으면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차 유지비는 드는데, 그래서 유지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잖아.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요. 또 자동차를 또 타니까 기름도 넣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든다는 거야. 자동차를 많이 타지도 않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또 드는 비율이 20%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자동차 유지와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많이 든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게 된다면 차량 공유 시스템 어떤가요? 요즘도 많이 있죠. 뭐 소카라든지 차를 하나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면서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그런 차량 공유 시스템이랑 연결이 된다면 하나의 자율주행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어요. 그래서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주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세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들고 세금이 넣지만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굳이 내가 낼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차하고 이제 차를 이제 정기적으로 또 세차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제 내가 굳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요한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 준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콘서트 막 가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차량 공유 시스템에다가 미리 딱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 차가 여러분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바로 콘서트장으로. 그리고 가는 거죠. 그 차는 다시. 그럼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거기까지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이 차량 공유 시스템에다가 연락만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차가 와서 나를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된다면 차량은 또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그렇죠, 주차장에다 주차할 필요가 없이 차량 공유 시스템에 등록된 차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가면서 가는 길목에 있는 또 다른 등록한 사람이 또 와서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태우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태우고 갔다가 다시 그 차가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또 태우고 또 다른 목적지로 또 가고 또 다른 목적지에서 또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태우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차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게 된다면 이만큼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돈을 좀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굳이 개인이나 그렇게 된다면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 내가 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버튼만 누르면 오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된다면 차를 굳이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자율주행차가 이런 식으로 보편화가 된다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죠.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이 스킬 같은 거,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운전면허증을 꼭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취미로 하는 활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면 운전 같은 건 그냥 개인의 취미 활동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마음이와 문제 해결 기억나십니까? 마음이와 민재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앞문장과 관련지어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장의 의미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하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도 앞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하니까 잘 이해가 되는걸?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문장을 잘 모르겠으면 앞뒤의 문장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면 이해가 좀 더 잘 된다. 내용을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83페이지에 여기 3번 문제 있죠? 이거 답안 우리 다 했지만 다 한 거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음이야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보자. 자, 뭐였죠? 의미를 알기 어렵다.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게 바로 뭐였죠? 문제 상황이었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고? 바로 그 문장에 있는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의 의미를 추론했다. 라는 식으로 해결을 했었네요. 우리 앞에서 다 정리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자율주행차가 불러올 변화, 즉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어떤 자율주행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바로 장점으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었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연령이라든지 나이가 많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고 신체의 제약, 그 비장애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운전면허의 개념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예보나 경제 구조도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겠죠. 차량 공유 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요. 자, 그리고 차량과 교통시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차를 지금은 내가 운행하지 않을 때는 차고에다가 박아놓는데, 차고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놓는데, 그러지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우리가 뭐라 그랬지? 차량 공유 시스템이랑 연결을 하게 된다면 나를 태우고 가서 그리고 원하는 것에다 다시 데려다 준 다음에 다시 차가 가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위해서 옮겨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였고요. 내용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누구? 바로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운전이 가능한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요. 현재 자동차 이용 문화,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과 다르게 차량 공유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있었죠.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그냥
스포츠나 취미활동 정도로만 될 것이다. 운전이 꼭 필수적인 지금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본문 두 번째, 즉 자율주행차 도입과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데요. 공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본문 세 번째로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